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려온 남자, 아주 가벼운 남자 박유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좀 했거든요.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정말 소름 돋는, 머리끼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를 할 텐데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북한 사람들 놀리거나 못 살게 구면 어쩔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살찐 사람입니다. 살찐 사람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기 북한에 높으신 분 보십시오. 얼마나 혼자 다 먹어가지고 살쪘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북한에서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 키가 172였고요. 몸무게가요 52kg 나왔습니다. 정말 깡마름 그 자체였죠. 거의 뭐 아사로 돌아갈 뻔한 수준이었는데 왜 그러냐? 근데 북한에는 평균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다이어트란 말이 거의 없어요. 북한 말로 살각이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그 위에 있는 살찐 사람들만 하고 북한 주민들은요 살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 누리고 편안한 사람들이 정말 살이 찌는 거죠. 왜냐? 우리도 편안한 사람들 배 나오고 살 찌잖아요. 그죠? 거기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무조건 간부로 봅니다. 무조건 간부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정확히 보는 거죠. 근데 10중 8구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살찐 사람이에요. 자, 길을 가다가 누가 저기 잠깐 한번 서보시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깡 말랐어. 아, 얘네 나랑 비슷한 애야. 그냥 동급이야. 그냥 무시해도 돼. 한데 살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쫄아요. 100% 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 길을 물어본다. 아주 착하게 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면요 저기 있고요. 다 알려줍니다. 북한 사회는요 편안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만 배가 나오고 살찝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미의 기준도 좀 다른데요. 그 중에 남자의 미 기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깡마른 애들 북한 가면 아주 개취급 당합니다. 정말이에요. 쳐다도 안 봐요. 진짜입니다. 현빈 뭐 북한에서 잘생긴 얼굴? 글쎄요.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현빈보다는 약간 마동석같이 약간 등치가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 믿음직스럽고 이 사람의 어떤 부와 권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 등치라는 거예요. 뱃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아버지가 간부 아니고요 노동자인데 아버지가 이제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장사를 좀 많이 하셨고 저희 집이 2000년 중후반 때 약간 이제 부유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좀 편안하고 아빠가 이제 매일 고기도 드시고 술도 마시고 하니까 이제 배도 좀 나오고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버지가 이제 약간 불법적인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사회에서 불법적인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북한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 예를 들면 뭐 술을 판다거나 담배를 판다거나 구물 판다거나 이런 일이었는데 잡혔어요. 이제 경찰한테 잡혔는데 아버지가 이제 배도 촥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그걸 믿고 본인도 노린 거죠. 이용한 거죠. 나 저기 한경북도 해령에서 왔는데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깐 거예요. 반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검열 나왔는데 한 번만 좀 볼 수 있는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딱 한 거예요. 바로 쫄아가지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북한에는 신분증도 검사를 안 합니다. 왜냐? 이렇게 보여진 형태가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정은 위원장이 달래 그렇게 본인이 예전 사진 보면 아주 호리호리 하잖아요. 되게 애티 나오고. 근데 말도 안 되게 정말 단시간에 살을 찌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렇게 좀 둥치가 있고 살집이 있어야만 어떤 믿음성이 가고 어떤 특히나도 간부를 보거든요. 간부인데 저처럼 삐쩍 말라요. 간부도 그 신뢰성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서 북한에 김 위원장이 이렇게 살을 찐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살찐 사람입니다. 무조건 권력 있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가서 이 사람이 뭐 야 증명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신뢰가 안 가는데 진짜 경찰 맞아? 야 신분증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가는데 신분증 보고 맞으면 그땐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랑 나랑은 신분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알고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북한 사람들이 그냥 뭐 1차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에서 약간 두렵거나 약간 기가 좀 세거나 빨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살찐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북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입니다. 북한은 사실 자 둘이 막 싸워요. 경찰이 오잖아요. 그럼 싸움을 둘이 안 해요. 가자 빨리 가자
왜? 북한에서 제일 피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찰들이 오면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를 키웁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 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돈을 주거나 뇌물을 주면 이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작은 문제를 이만하게 키워서 이 사람들이 다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흡혈귀 같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막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진짜 경찰들이 하는 일이 1도 없는 게 도둑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잡을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하는 일이 와가지고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보존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경찰스럽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고 밖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딱 왔어요. 쓱 둘러봐 이렇게. 근데 뭐 북한은 CCTV도 없지, 목격자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딱 봤는데 저희 집에 이제 레자라고 해서 예전에 그 비닐로 된 이런 장판지 같은 걸 깔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둑이 발자국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딱 발견해서 나도 도둑을 잡은 줄 알았어. 와, 이거야 이러더니 칼을 꺼내. 그러더니 그 발자국을 오려. 그래서 그걸 가져가. 근데 6개월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가지고요, 저희 그 칼로 도려낸 그 레자 달라고, 집에 구멍 났으니까 갖다 붙이게. 도둑 안 잡아도 되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문제를 키우기만 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도 잡지도 않고요, 싸움이 났는데 그걸 중재하는 게 아니라 너 뭐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어? 그럼 둘 다 경찰서로 와. 이래서 사람들 취조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공안을 사실 피하긴 해야죠.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공포감이 북한 사람들 일단 경찰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초반에 왔을 때 경찰이 지나가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무 막 가슴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차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차를 거의 멈추다시피 해요. 이 사람이 뒤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 경찰차가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면 경찰이 거의 북한에서는 거의 깡패 수준이거든요. 사람 때리고 뭐 잘못하면 그냥 협박하고 갈취하고, 이게 이제 경찰들의 이미지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민중의 지팡이. 와, 이거 경찰이 아주 뭐 술 먹은 아저씨가 막 대들어도 가만히 있고, 얼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경찰이야? 근데 북한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 권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경찰. 특히나 북한 사회에서 초반에 한국으로 왔을 때,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있을 때 경찰 보면요, 그냥 바로 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힌 사람들 많아요. 경찰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경찰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너무 바빠요. 어디 가야 될지 몰라. 막 숨어.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단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힌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요, 절대 신고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지들끼리 해결해요. 그래서 뭐 정말 심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큰 사건이 터져.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만, 뭐 너랑 나랑 싸웠어,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 이 집에 뭐 하나 없어졌어,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절대 경찰 신고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일만 커지거든요. 살인 사건이나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이제 거기 경찰이 조사를 해서 뭐 잡는다고는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경찰이 잡는지 뭐 안 잡는지. 그걸 나중에 막 브리핑을 하는 것도 없고, 뭐 잡아놓고도 말도 안 하고, 안 잡아도 잡았다고 하고,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치안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에서는 정말 미약하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포가 정말 큰데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이제 공무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빨간 책을 옆에다 낀 사람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모든 국가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 간부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고 못 살게 굴고 잔소리하고 이럽니다. 특히나 북한은 이런 말이 있어요. 들판에 나가잖아요, 아니 뭐 공장 기업소에 나가잖아요. 야, 일하는 사람은 3명인데요 빨간 책 끼고 감시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명칭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보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일단은 싫어하는 거 플러스 일단 그런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 도와주러 초반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접십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저 잘 사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기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에 한국 영화 보면 공무원들이 그 안 좋은 사건들 다루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 공무원들이 어떤 북한이랑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청렴하고 제일 깨끗한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쌓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거 플러스 약간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문 이렇게 보내거나 협조하거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동사무소 가서 알려달라 이러는데 안 알려주고 막 뻐겨요. 왜 알려줘야 되냐고. 정책상 필요한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알려준다고,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북한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이유가 북한 사회가 대부분 이제 감시하고 사람을 조여매고 못 살게 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일 안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들의 부패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기했죠, 그죠?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그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이제부터 약간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컨텐츠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